잠시 후 여러분은 1940년대 무장 독립전쟁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와의 결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1940년 충칭에서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고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광복군을 조직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쟁을 계속하여 왔다. 우리들은 한중연합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한국광복군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을 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42년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일부 병력을 흡수하고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병들이 합류함으로써 군의 전력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당으로서의 한국독립당, 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군대로서의 한국광복군을 갖추게 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기본적인 군대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 항에 의해 중국 군사위원회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 항에는 한국광복군은 국군 총참모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임시정부는 명목상의 통수권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4년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 항이 폐기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의 지휘권을 직접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광복군은 독립적인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하고 연합군과 합동작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943년에는 한국광복군이 영국군의 요청으로 미얀마 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이들은 포로 신문, 정보 수집, 선전활동 등을 수행하며 연합군을 지원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제를 항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주둔 중이던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하여 한국광복군 제2지대와 제3지대를 국내 투입을 위한 유경요원으로 특별훈련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후 훈련을 완료한 요원을 중심으로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1945년 8월 20일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전 실행 직전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계획된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1942년에 조직된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의 군사조직으로 화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김두봉 등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조선의용군은 사회주의 계열의 화북청년연합회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통합하여 창설한 조직으로 중국 공산군인 팔로군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의용군은 예난으로 이동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항일 군정학교를 설립하여 혁명가를 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이후 조선의용군의 일부는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며 북한인민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현대 한국사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